안녕하십니까. 폴란드 한인연합회장 남종석입니다. 사무국에서 영상으로 자료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고 여러 회장님들 발표를 듣는데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저는 현장에서 직접 발표를 좀 하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폴란드에 대해서 먼저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폴란드의 먼 선조가 폴란드 터를 잡을 때 여러분 지도를 좀 유심히 좀 봐주십시오. 지금 독일과 러시아 그 사이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초창기에 아주 그 넓은 유럽 대평원에 산도 없고 아주 거주하기 좋은 지역에 자리를 잡아서 한때 중동부 유럽의 강자였던 폴란드가 이웃이 이제 점차 힘이 세지면서 독일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밑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그 3국에 의해서 1795년에 유럽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세 나라가 폴란드를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 123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내오다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여곡절 끝에 폴란드가 마침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이 지나서 1939년 9월 1일 독일이 또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대전이 시작됐고 2차 대전 기간 동안 무려 600만 명의 폴란드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정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입니다. 또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지만 또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갔다가 마침내 1989년 민주화로 이제 서구화로 개방이 되었고 2004년에 EU 정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반도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와 숙명과 너무나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폴란드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표적인 인물 5명을 좀 추렸습니다. 2015년 조성진이 우승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쇼팽 콩쿠르가 있습니다. 그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쇼팽. 그리고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고 또 최초로 2개의 노벨상을 받은 퀴리 부인도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1989년 민주화로 초대 대통령, 민선 대통령이 된 바웬사. 그리고 비라틴계로서는 최초로 교황이 돼서 26년간 하나님의 마라톤 선수라는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서거 후에는 성인으로 추대된 요한 바오로 2세 이런 분들이 폴란드 출신의 영웅이고 폴란드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폴란드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무려 123년 동안 폴란드라는 나라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폴란드는 언어를 지켰고 또 정체성을 유지했고 문화를 지켜온 아주 훌륭한 민족입니다. 폴란드어로 폴란드인이 문학작품을 발표해서 무려 5명의 노벨 문학상을 배출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저희 그 바르샤바 한인회 김동진 부회장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비로 연출 제작한 리듬 오브 코리아 바르샤바 편을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깊은 골로 대한짐 셈이 내려
운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이병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니 묻어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을 우고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멍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하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멍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하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멍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멍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감사합니다. 바르샤바가 영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2차 세계대전 독일과 소련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도시고 국토의 85%가 도시의 85%가 파괴가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나온 지금 이 뒷면에 올드타운인데 왕궁이 있고 과거의 사진과 그림으로 하나하나 벽돌 한 장 한 장 복원을 시킨 그런 도시가 바르샤바입니다. 다음 자료 발표하기 전에 폴란드 관련돼서 좀 우스갯소리를 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드카 아시죠? 사실 폴란드 사람들은 보드카의 원조가 폴란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 알코올 소비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 춤과 또 노래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워낙 보드카를 잘 마시고 술꾼이라고 이제 소문을 들은 미국 여행객이 호텔 투숙을 하고 옆집에 이제 그 술집에 갔더니 폴란드 남자 3명이 보드카 5병을 이미 다 비우고 있었습니다. 보드카가 참고로 도수가 40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750ml가 보통 사이즈인데 다 비우고 있는 폴란드 그 남자 3명한테 가서 야, 내가 폴란드 남자들이 술이 세다고 들었는데 내가 1000불을 줄 테니까 보드카 한 병을 원샷 하면은 이 1000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미 술을 많이 먹어서 못하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한 사람은 망설이고 있고 한 사람은 슬쩍 나가더래요. 이제 나갔다 온 친구가 허겁지겁 들어와서는 자기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보드카 한 병을 시켜서 진짜 보드카 한 병을 다 비운 거예요. 원샷을 한 거예요. 미국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너 벌써 보드카 5병을 다 마시고 또 이렇게 한 병을 원샷 할 정도로 진짜 폴란드 남자들이 정말 술이 세구나. 그리고 이제 1000불을 주면서 이제 슬쩍 물어봤대요. 야, 근데 너 조금 전에 어디 나갔다 왔냐? 그랬더니 그 폴란드 남자가 머리를 좀 극적극적 하면서 자기가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는데 술을 한 병을 원샷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가서 급히 마셔보고 왔다 그럽니다. 이제 그게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시카고에 이제 폴리시 아메리칸이 한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폴란드 사람들이 힘이 좋고 좀 우직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빗댄 유머가 이제 그런 유머도 있습니다. 폴란드 소개를 좀 마치고 저희 폴란드에 우리 한국 기업이 진출한 역사는 1989년에 수교가 되고 이제 바로 이제 95년에 대우그룹이 폴란드 국영 자동차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2000년 삼성전자가 유럽 통합 R&D 센터를 또 바르샤바에 열고 2005년에 LG전자가
또 TV 생산 공장을 착공하고 또 2016년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즘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그 미래의 산업으로 뜨지 않습니까? LG 화학에서 유럽 최대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지금 폴란드에 투자를 해서 1차 공장, 2차 공장, 지금 3차 공장까지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폴란드 정부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 석유 화학 플랜트 그 단지 조성 사업을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수주를 한 쾌거를 이뤘고요. 또 2019년 같은 해 현대 로템이 바르샤바 그 트램, 아직도 바르샤바에는 트램이 있습니다. 트램 그 현대화 사업도 수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는 폴란드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신공항을 건설하려고 대규모 발표를 했는데 인천 국제공항이 공식 자문사로 선정이 되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의 땅은 우리 남한의 3배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바르샤바, 수도인 바르샤바에는 판매법인 그리고 R&D 센터가 있지만 지방에 밑에 이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이쪽 지방 국경 쪽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건설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란드 저희 그 교민 사회도 2015년 정도에는 한 180여 개 기업 그리고 교민 수가 한 2,000명 정도였었는데 불과 코로나 바로 전인 이제 2019년, 2020년 초에는 법인 기준으로 270여 개, 교민 수는 4,500명으로 크게 늘어나서 과거에 저희 한인회는 2019년까지 폴란드 한인회라는 단일 한인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는 지역에 지역 한인회가 출범이 되고 이걸 전체로 연합하는 연합한인회로 확대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5년 대우그룹의 진출과 더불어서 저희 폴란드 한인회가 출범이 됐고 중간에 잠시 중단되기도 했고 그러나 교민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마침내 이제 한인연합회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저희가 한인회가 이제 출범하자마자 뭐 여러 한인 회장님도 겪으셨지만 코로나 상황이 유럽 특히 이제 폴란드에도 한때는 뭐 일일 확진자가 3만 8천 명이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저희 한인회가 발빠르게 대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폴란드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여러 한인회에서 다들 뭐 비슷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단톡방이나 여러 가지 그 SNS를 활용하는 그런 교민 창구를 개설을 하셨을 테고요. 저희는 그 한인회 카페가 2020년 3월 5일 개설했는데 오늘 현재에도 매일매일 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7개월이면 한 500여 일이 좀 넘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 조회를 했는데 한 1,400여 개의 글이 올라왔으면 하루 평균 2개 이상의 정보가 저희 그 카페에 공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소식 그리고 현지 법령의 혹은 뭐 규정의 변화 그리고 대사관의 공지사항, 그리고 구인, 구직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 한인회 카페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아마 매일매일 카페에 글을 이렇게 올리면서 운영하고 있는 한인회는 저희 폴란드 한인회가 좀 유일하지 않나 저희 스스로는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3월 정말 마스크가 하늘의 별 따기일 때 저희 한인회에서는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3월에 바로 3월 초에 약 2만 장의 마스크를 수입을 해서
4개 지역 한인회 그리고 종교단체 유학생 교민들의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한국산 진단 키트인데 일반 진단 키트가 아니라 이제 자가용으로 항상 휴대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도 수입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폴란드어는 참고로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발음하기도 엄청나게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아팠을 때 위급한 상황에 대사관 영사한테 연락이 되면은 바로 지역별로 통역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앞에 이제 여러 가나 한인회라든지 여러 한인회에서도 발표를 하셨지만은 저희 한인회에서도 2020년 4월 정도 해서 국경이 봉쇄됐지만은 본국으로 귀국을 희망하시는 교민들을 위해서 전세기를 어레인지해서 224명의 교민들이 귀국을 했습니다. 브로츠와프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는 교민들 중심으로 브로츠와프 한인회 이홍민 회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교민들의 편의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잠시 이제 폴란드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 행사로 골프 대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60명의 지상사 교민들 대표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화합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2020년 7월 그리고 2021년 7월 이렇게 1년에 한 번 행사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눈여겨서 플랜카드를 좀 읽어보시면은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폴란드 한인회. 저는 이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고 활동도 했습니다. 저희 그 폴란드 한인회의 좀 특징 중에 좀 하나는 재외동포 재단에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폴란드 한인회 홈페이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인회 카페 통해서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이 폴란드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이 기업이 정말로 있는 기업인지 건실한 기업인지 그거를 좀 확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2020년 3건을 받았습니다. 막상 봤더니 좀 유명 회사거나 유령 회사거나 혹은 뭐 회계 상태가 굉장히 부실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이 회사는 가능한 한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렸고 정말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할지도 모를 여기도 이제 좀 나오지만은 너무 좋은 기회여서 혹해서 거래를 하려고 했지만 이 한인의 협조로 큰 사기를 당할 뻔한 것을 막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그 메시지도 받았지만 이런 이제 활동도 했고 금년에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한인회 소개 자료하고는 틀리게 폴란드에 대해서 초기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폴란드 소개를 좀 여러 회장님들께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 9,000km 떨어져 있는 유럽의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폴란드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기업가들 또 젊은 청소년들이 좀 폴란드에 좀 와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폴란드를 좀 제대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좀 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폴란드 소개에 대해서 좀 여러 한인 회장님들께 발표를 드렸고 제 스스로도 작년에 재외동포 신문에 한 3건의 기고 그리고 무역경제신문 인터뷰 또 KBS 월드 라디오 인터뷰 이런 식으로 좀 활발하게 국내 언론을 통해서 폴란드를 좀 제대로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2건의 이제 저희 폴란드 한인회의 행사의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한인회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백신이 이제 정말로 필요하고 위급할 때 저희 한인회에서는 교민들로부터 다양한 그 요구 사항을 접수를 하고 민원을 접수를 하고 대사관과 얘기도 했지만은
대사관에서 폴란드 보건부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에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현지인과 혹은 정식으로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보장번호, 예를 들면 아직 거주 등록이 아직 없는 우리 교민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도 앞에서 발표드렸지만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고, 많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또 R&D 센터의 연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막 부임을 했거나 이제 막 거주 등록 신청을 해서 접수 중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백신 맞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회에서 대사관과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 한인회에서는 보건부 그리고 지방 이제 병원과 담판을 졌습니다. 그 논리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너희 폴란드에 나와서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하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고 너네 국가 경제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 지금 여기 한국의 많은 출장자들과 그리고 막 부임한 우리 그 엔지니어들이나 우리 그 한국 그 주재원들은 정식으로 여기에 근무를 하기로 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낙오 없이 빨리 현장에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병원들과 설득을 해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백신을 접종을 해서 약 한 450여 명의, 그리고 현재도 막 이제 폴란드에 부임한 주재원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서 정말로 많은 교민들한테 한인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 교민들의 안전과 화합을 위한 폴란드 활동 소개였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지난달 9월 4일과 5일 바르샤바 시 주요 공원에서 주말 사이에 개최를 한 폴란드 그 푸드 위켄드 행사를 저희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을 시식할 수 있고, 또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김치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런 퍼포먼스도 했고, 또 K-팝 공연도 현지인들이 출전해서 K-팝 공연도 성대하게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이틀에 걸쳐서 약 3만 5천 명의 현지인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한국 문화 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러 국내 언론에도 보고가 됐고, 또 폴란드 현지 신문에도 크게 기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복 입고 선글라스 낀 제 모습 어떠십니까? 괜찮죠? 이틀에 저희 음식이 다 동날 정도로 아주 반응이 아주 좋았고, 내년에도 이 행사는 저희 한인회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인회에서 활동할 내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금년에 2가지 지금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와서 보고를 드릴 때 마스크를 벗으려고 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유럽은 위드 코로나가 이제 생활화되고 쇼핑몰이나
또 식당이나 이렇게 방문을 할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또 국경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이제 폴란드 한국 기업인 골프 모임을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월드 옥타 세계 한인 무역협회 유럽 차세대 리더스 컨퍼런스를 바르샤바에서 같이 공동 유치를 해서 유럽의 차세대 리더 한 20여 명과 또 폴란드에 있는 차세대 한 20여 명 이렇게 이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는 폴란드 교민 역사가 89년 수교가 되고 불과 이제 30년 채 안팎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이 폴란드에 지금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상대로. 그래서 저희 한인회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애들이 좀 이제 커가고 그래서 1차적으로 폴란드 한글 학교에 다문화 가정 반을 개설을 했고요. 또 다문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좀 주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 한인회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좀 다른 한인회 활동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일상적으로 진행해왔던 뭐 체육대회나 아니면은 골프 대회나 송년 모임, 신년 모임, 뭐 음악회 이런 거 활동하고 좀 틀리게 몇 가지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그런 행사가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폴란드 국정 지리 교과서에 우리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한국 대사관에도 이런 사실과 자료를 전달을 해서 정정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도운 유동하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안중근 의사가 큰 일을 하시면서 같이 옆에서 협조를 하고 1989년도에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분의 그 가족이 일본 순경의 체포의 위협을 벗어나고자 만주에서 러시아를 거쳐서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와서 거주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2018년 저희 그 유럽 한인회에서는, 총연합회에서는 유럽 한인 100년의 발자취라는 책자를 편찬하기 시작해서 2020년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저희 폴란드 한인회에서도 폴란드 한인의 교민 역사가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자료를 찾다가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유동하 선생의 일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동생이 바르샤바에 한약방도 하고 치과 의사로 살다가 그 동생이라는 분이 1989년도에 바르샤바에서 사망을 했고 폴란드 분하고 결혼해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의 어떤 흔적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유산회복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와 협력을 해서 폴란드를 포함해서 중동부 유럽에 있을지도 모를 우리 문화유산을 좀 찾고자 하는,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대학 도서관이나 혹은 박물관이나 또 여러 경매 시장을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우리 문화유산을 좀 찾는 노력을 한인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꼭 우리의 유산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한인 회장님들께서도 각 지역별로 대학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혹은 경매 이런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모를 우리 그 소중한 문화유산 찾기 운동을 같이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요청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저희 한인회 발표는 마쳤고,
어제 우리 재외 동포 재단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한국 내에서 우리 한민족의 발전을 위한 답을 찾기는 여러 가지 지금 세계 환경이 갈수록 좀 쉽지 않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오염, 기후 변화, 또 각국의 자국 이기주의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쉽지 않은 환경으로 예측이 되고 해외에 있는 한인회에서는 교민들의 그 화합과 또 안전이 가장 일차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현지 사회와 좀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내에 있는 우리 한민족의 힘과 해외에 있는 우리 한민족의 힘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해외 한인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